지금부터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창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급 촉진을 겨냥한 종합 대책 발표 지금 나왔는데, 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된 대책인지, 자 기자님께서 전반적인 윤곽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을 시작으로 네. 공급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없던 주택이 갑자기 뚝딱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이 착공까지 여러 절차가 있어서 이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절차와 시간을 좀 획기적으로 줄여서 공급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핀셋 지원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 대규모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 이유가 정부가 그만큼 부동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예. 이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안 좋죠. 그렇죠. 예. 이런 내용이 있는데다가 애초에 원래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이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목표와 네. 이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소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세제 개편안 논의를 하면서 보유세 강화 요거를 이제 추진을 하면서 이 실거주와 비거주를 나눠서 이제 차등해서 이제 세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비거주하고 있는 이 집주인들이 아 그러면 내가 이제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세금과 관련된 혜택을 좀 받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을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여론이 사실관계와는 관계없이 막 이렇게 불거지면서 실제 세입자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전월세난이 또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게 세입자들이 나가면은 또 이제 이사를 해야 될 텐데 전월세난 때문에 이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빠르게 이제 움직여야 될 때인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월세난을 안정을 시켜야 될 텐데 예. 그걸 위해서라도 공급이 뭔가 이렇게 많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고 예. 결국은 이게 집 가격의 문제거든요. 집 가격의 가격이 문제죠.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또 세금을 내가 많이 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공급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제 이 시기에 공급 계획이 그래서 좀 언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하고 실제로 시행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등 일반 주택 모두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 물량은 감소했지만 높은 경제 성장률과 유동성 등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공급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수요와 시차가 존재하고, 특히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 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집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동반 안정을 위해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상황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김창규 기자,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공급이 네. 부족해서입니다. 맞아요. 최근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매와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커졌는데요. 예.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착공이 급감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도 줄고 이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던 겁니다. 예. 최근 수출 호조와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 수요를 밀어올리고 있다고도 봤는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을 보면 꾸준히 100을 넘어서서요. 네. 이 상승 기대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이 집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 물량이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착공 입주 물량 보니까 계속 좀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이제 시장에서 이 공급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고 왔는데요. 네. 서울의 한 부동산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이 바람직하게 가는 방향이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 진짜 사는 거로 해서 가져라.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집을 사면 무조건 입주죠. 그러니까 집을 사면 입주해야 되니까 어떤 그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거죠. 이게 무슨 역기능직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당장에 이제 집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니까 좀 답답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뭐 충분한 집이 필요하다 이거 같은데요. 수도권에 가장 큰 문제가 땅이 없다는 거네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땅이 있어야 집을 짓죠. 그렇죠. 이재명- 공중에 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수도권에 헬기 타고 둘러보겠다라고 네. 밝힐 만큼 이 정부는 주택 공급 부지를 좀 샅샅이 찾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해 왔는데요. 네. 이 조금 전 대책 발표에서 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신규 택지를 지정하고 10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부지가 확정된 곳은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 도심, 광주 3개 지구로 2만 7천 가구를 짓습니다. 이 신규 네. 택지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짓는 게 목표고요. 서울 강서가 나옵니다, 지금. 네, 서울 강서가 나오고 염창동. 있고요. 네. 염창공원 부지. 예, 여기 나오고 두 번째는 또 남양주에도 저 와부읍 근처에 지금 되는 거네요. 네. 다음은 또 광주 지역 장지동 일대에 48만 제곱미터 4,500호입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네. 또 공공택지도 좀 속도를 냅니다. 네.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해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 밝혔는데요. 인허가와 보상 등 절차를 동시에 빨리 추진해서 발표부터 착공까지 간극을 68개월에서 37개월까지 네.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택지 지구 착공 시기를 1, 2년 앞당겨서 8만 9천 가구를 조기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비주택 용지는 주택으로 바꾸는 등 가능한 곳에서는 빠르게 주택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내가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 이런 것 같아요. 착공 과정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빨리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 발표대로 예. 하면은 그 착공에 들어가는 일정 자체는 이제 단축하는 걸로 그거는 지금 빨리 할 수 그렇죠. 있다. 말씀하신 예. 대로 60 몇 개월 걸리는 거 37개월 만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하고 환경 개선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착공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거기 들어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착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트 짓고 완공해야죠, 있는데. 완공. 가끔 지나가다가 짓고 있는 아파트에 뭐 들어가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직 네. 덜 지어졌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있지만 네. 그럴 수는 없는 살면 거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준공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입주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 기간을 단축하는 거는 또 별도의 이제 해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기간에 관련돼서는 건설사들의 이제 어떤 이 종합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사업성이나 이런 게 얼마나 이제 꾸준하게 보장이 되느냐. 물론 서울의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뭐 이게 문제가 될 일은 없는데 네. 이게 사업성이 쭉 보장되느냐. 그다음에 요거를 얼마나 이제 정부가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펴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아마도 요게 지금은 이제 어디에 지을 수 있다라는 계획이 나온 거니까 이후에 아마 뒤따르는 계획에서 좀 이게 입주가 가능한
이 상황을 단축하는 것까지도 좀 정부가 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일하 평론가님. 그래도 아파트는 좀 지어지는 것 같은데 서민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오피스텔, 비아파트는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부족하죠. 네. 예. 그래서 비아파트라고 부르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빌라, 다세대 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주택, 그다음에 뭐, 주거용 오피스텔 예. 뭐 이런 건데 저도 뭐 실제로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 본인이 직접.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뭐 그걸 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렇죠. 뭐 전세살이를 합니다. 네, 전세로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네. 이 지금까지 이제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네. 그래도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아파트 착공 물량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공급이 되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급이 좀 덜 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해결해 줘야 되냐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그래서 시행사도 크고 이래가지고 이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없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비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작은 건설사 또는 뭐 시행사들이 하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 대출이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사업성을 또 보장해줘야 되는 어떤 폭이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보다 훨씬 또 이게 이 중소형 그리고 소형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커야 되거든요. 예. 또 건축주 입장에서도 얼마나 내가 이걸 통해서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걸 거둘 수 있는 것이냐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을 요 대출과 관련돼서 요 어떤 금융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건설사들 또는 이제 건축주의 수익성을 좀 담보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네. 정부 안에 보면은 그런 대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금융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조량 규제라든지 그렇죠. 층수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완화해가지고 비아파트 물량도 이 좀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겠다. 왜냐하면 청년들이나 이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고가의 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빌라라든가 뭐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모자라니까 더 문제가 심화되는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에 정부 대책이 얼마나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속하게 공급하려고 해도 이 돈이 돌지 않으면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금융위에서 자금 관련 발표가 됐는데 규모가 상당히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주택 공급을 앞당길 수 네. 있도록 이 금융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들어보셨죠? PF죠, PF. 이 PF 사업 보증을 확대하는데요. 공적 보증 공급 규모를 47조 8천억 원 이상으로 2배 넘게 늘립니다. 특히 이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내년에 네. 33조 원을 집중 공급하고요. 이 보증 수수료 인하 조치도 연장합니다. 내년 12월까지 이 보증 수수료의 30%를 깎아주는데 이 보증 승인 시점에서 착공까지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 3개월 안에 착공할 경우 여기서 10%를 더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공급 속도를 더 높이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 주거 사업장에 한해 PF 자기 자본 비율 규제를 2년 유예해서 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냅니다. 네. 또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과 이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70% 이상 섞여 있는 사업장도 보증 대상에 포함해서요.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